자식 빚 대신 갚아준 부모의 노후는 말년에 거지됩니다. 살다 보면 부모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가 대신 아파하고 자식이 실패하면 내가 대신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특히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큰 빚을 지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래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꺼내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집을 팔기도 하고 퇴직금을 털기도 하고 심지어 연금까지 미리 당겨 쓰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이 정도는 부모가 해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식의 빚은 사라질지 몰라도 부모의 노후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후라는 건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의료비, 생활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지출까지 합치면 은퇴 이후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무너진다면 결국 노년의 삶은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재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보다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이 바로 본인입니다. 오늘은 왜 부모가 자식의 빚을 대신 갚는 일이 노후를 위험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부모의 노후 자금은 여유돈이 아니라 생존 자금이다. 많은 부모들이 노후 자금을 마치 여윳돈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야 이제 많이 안 쓰잖아. 연금도 조금 나오니까 괜찮아. 이 돈은 나중에 남는 돈이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 자금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었고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했다면 30년 가까운 시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한 번에 크게 꺼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후 계획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돈을 다시 벌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젊을 때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지만 노년의 재정 실패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 자식의 문제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부모의 노후는 평생이다. 자식의 사업 실패나 빚 문제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노후는 단 한 번뿐입니다.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부모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실제로 많이 볼 수 있는 세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퇴직금을 털어 아들 빚을 갚아준 아버지. 서울에 사는 60대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면서 약 2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부부의 노후 생활비로 쓰려고 계획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김 씨는 결국 퇴직금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젊으니까 다시 벌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다시 잘 되지 않았고 김 씨 부부는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춰야 했습니다. 결국 70세가 넘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례 2. 집을 팔아 딸의 빚을 해결해준 어머니. 부산에 사는 박 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노후의 가장 큰 안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보증을 잘못 서면서 큰 빚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박 씨는 딸을 돕기 위해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빚을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이 사라지자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결국 전세를 전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이 없다는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딸은 미안해했지만 부모의 노후를 다시 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사례 3. 연금을 당겨 써버린 부부. 경기도에 사는 한 부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투자 실패로 큰 돈을 잃게 됩니다.
부부는 아들을 돕기 위해 개인연금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금이 줄어들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졌고 예상보다 긴 노후를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나이가 들어 다시 경제적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안정된 노후가 자식에게 가장 큰 도움이다. 만약 부모가 노후 준비를 잃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즉 문제는 잠깐 해결됐지만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말 것. 도움을 주더라도 다음과 같은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지키기.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만 도움 주기. 빚을 대신 갚아주기보다 해결 방법을 함께 찾기. 이것이 부모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는 길입니다. 마무리 이야기. 부모 마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대신 짐을 들어주고 싶고 대신 고통을 떠안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노후입니다. 자식의 빚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노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책임이고 부모의 노후는 부모의 책임이다. 어쩌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부모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부모가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선택은 순간적으로는 가족을 지키는 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정이 부모 자신의 삶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단순히 부모의 마음이 약해서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심리학, 행동경제학, 그리고 가족 구조의 변화라는 세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많은 부모들이 노후 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을 돕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 선택이 위험한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1. 부모는 손실보다 죄책감을 더 두려워한다. 행동경제학에는 손실 회피로스 어버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심리가 훨씬 강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자식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내가 부모인데 가만히 있는 게 맞나. 이걸 안 해주면 평생 마음이 걸릴 것 같다. 이때 부모의 뇌는 계산을 하기보다 감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자식의 문제는 지금 당장의 고통이지만 부모의 노후 문제는 미래의 위험입니다. 인간의 뇌는 미래의 위험보다 현재의 고통에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미래의 노후보다 지금의 자식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 사람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낙관 편향 아프터미즘 바이어스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설마 그렇게까지 힘들어지겠어?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통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출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의료비, 장기 요양 비용, 생활비 부족.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노부부가 평생 사용하는 의료비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용이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자금을 미리 써버리면 그때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3. 가족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부모가 어려워졌을 때 서로 나눠서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녀 수 감소, 개인주의 확대, 경제적 여유 감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3040대 역시 주택가격, 교육비, 생활비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노후 준비를 잃어버리면 자식이 도와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부모가 자식을 돕는 구조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돕는 구조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4.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자금 원칙. 재무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에 대해 매우 단순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원칙, 노후 자금은 절대 마지막 안전망이다. 노후 자금은 투자 자금도 아니고 가족 문제 해결 자금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존 자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무 설계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빌려줄 수는 있지만 대신 갚아주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대신 갚아주면 자식도 배우지 못하고 부모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5. 자식을 돕는 더 현명한 방법. 그렇다면 부모는 아무 도움도 주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도움을 주되 방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해결 방법을 함께 찾는 것. 빚을 대신 갚아주기보다 재정 상담, 채무 조정, 재취업 등을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당 가능한 범위만 돕는 것. 노후 자금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돈보다 경험을 나누는 것.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부모의 조언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방향일 때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 부모 세대는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되지. 나는 괜찮다. 자식 잘 되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노후 기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원칙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먼저 자신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강력한 인생의 가르침이 됩니다.